저는 며느리 지연이 제 앞에서 내뱉은 그 말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불편해요. 불편하다고요? 제가요? 제가 매주 반찬을 싸들고 와서 냉장고를 채운 게 불편하다는 건가요? 아이를 안아주고 집안일 거들고 없는 살림에 보탬이 된 게 불편하다는 건가요? 돌이켜보면 신호는 있었습니다. 제가 반찬통을 꺼내면 억지 미소를 지으며 감사합니다라고 했지만 눈빛은 싸늘했어요.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를 안으려 하면 얼른 제가 할게요 하며 빼앗아 갔어요. 제가 소파에 앉아 있으면 갑자기 청소기를 돌리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는 애써 넘겼어요. 아직 서툴러서 그렇겠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행동이 곧 진심이었어요. 지연은 오래전부터 저를 불편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오늘 좀 와서 지연 좀 도와줘. 저는 기꺼이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연이었습니다. 어머님, 오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목소리는 단호하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물었어요. 지연아, 너 나를 불편해하니? 그리고 대답이 날아왔습니다. 네, 불편해요. 솔직히, 그래요. 순간, 제 심장은 쪼개졌습니다.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어요. 불편하다니, 저라는 사람이 불편하다니. 저는 그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불편하다, 불편하다, 불편하다. 그 단어가 귀를 때리며 수백 번 반복됐어요. 제가 했던 모든 게 다 잘못이었다는 건가요? 반찬을 싸오고, 아이를 안아주고, 집안을 거둔 게 다 불편이었다는 건가요? 제 자존심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며칠 뒤, 지연이 아이를 안고 찾아왔어요.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경솔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다. 다 잊었다. 하지만 속은 여전히 불덩이였습니다. 제 시선이 지연을 꿰뚫자 지연이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처음엔 고마웠어요. 반찬 챙겨주시는 것도, 아이 봐주시는 것도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제 집이 제 집 같지가 않았어요.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내가 집에 자주 가서 그런 거냐? 너 힘들까봐 간 건데. 지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네, 그게 불편했어요. 제가 부엌에서 뭘 꺼내 쓰는 것도 눈치가 보였고, 어머님이 계시면 청소도 마음대로 못했어요. 아이를 안아도 제가 엄마인데 자꾸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주말마다 오시고 불시에 들르시고 저는 제 집에서조차 쉴 수가 없었어요. 제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민수는, 내 남편은, 걔는 늘 내가 도와줘서 든든하다 했는데 민수는 항상 어머님 덕분에 든든하다고만 했어요. 저는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 곳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불편하다고 말한 거예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나는 것 다르고 속 다른 사람은 끔찍하다. 같이 밥도 못 먹겠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민수가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그러더니 지연의 팔을 끌어내며 말했어요. 지연아, 나가자. 여기 있으면 난리 난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식탁 위 반찬은 손도 대지 못한 채 남아 있었어요. 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방금 며느리와 저 사이의 마지막 다리를 태워버렸다는 것을요. 그 후로 지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만 혼자 찾아왔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민수야,
내 아내가 나를 그렇게 싫어하니?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곧 대답이었어요. 저는 분노에 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요? 주말마다 반찬 싸들고 아이를 안아주고 집안일을 거둔 게 다 죄인가요? 그러면서도 가슴 한쪽이 저렸습니다. 제가 그날 그 한마디만 삼켰더라면, 끔찍하다라는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모든 게 이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자존심은 말해버렸어요. 그리고 지연은 등을 돌렸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저는 붉게 충혈된 눈을 마주했어요. 피가 배어나올 만큼 입술을 깨문 얼굴. 저는 속삭였습니다. 좋다. 내가 나를 끊었으면 나도 끊는다. 그러나 명절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모이는 날, 저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요? 명절 전날, 저는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에게요. 지연도 같이 와라. 이번엔 내가 받아주마. 받아주마.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제가 잘못한 사람처럼, 제가 용서를 구하는 사람처럼. 그럼에도 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저는 휴대폰을 쥔 채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오겠지. 와야지. 내가 받아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며느리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끔찍하다던 입으로 이제 와서 받아준다니. 그건 용서가 아니라 모욕이에요. 저는 안 가요. 2번 다시. 순간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쾅.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심장을 때렸습니다. 저는 울부짖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하냐?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내가 어떻게 했길래. 내가 뭘 그렇게 끔찍하게 만들었단 말이냐.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고요뿐이었어요. 명절 상 위엔 송편이 놓여 있었지만 둥근 모양은 왜 그리 서러웠던지요. 밖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제 집은 싸늘한 적막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지연아. 내가 끊었다면 나도 끊는다.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분노와 서러움, 허망함이 목을 틀어막았어요. 창밖은 환했지만 제 안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해봤어요. 제가 정말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반찬을 싸들고 갔던 건 며느리가 힘들까 봐였어요. 아이를 안아준 건 사랑스러워서였고요. 집안일을 도운 건 도움이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연에게는 그 모든 게 간섭이었나 봐요. 자유를 빼앗는 일이었나 봅니다. 저는 자식을 키우면서 시어머니께 받은 스트레스를 생각해 봤어요. 그때도 이랬나요? 좋다고 해주시는 일들이 사실은 부담이었나요? 하지만 저는 달랐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간섭하지 않으려 했고 도움만 주려 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지연에게는 짐이었나 봅니다. 불편하다는 그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가 사람들에게 불편한 존재였다니.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민수는 연락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안부라도 물어봤을 텐데요. 아마 지연이 만류했겠지요. 어머니한테 연락하지 말라고요.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들었어요. 반찬도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가져다 줄 곳이 없으니까요. 가끔 손자 생각이 났어요. 그 작은 손으로 저를 붙잡던 모습, 할머니라고 부르며 웃던 모습. 이제 그 아이도 저를 잊어버릴까요? 아니면 나쁜 할머니로 기억할까요?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났어요. 저는 그저 좋은 할머니,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친구들과 만나도 이 이야기는 할 수 없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저를 불편해한다고,
끔찍하다고 했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집에만 있게 되었어요.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편한 존재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그렇게 잘못 살았을까요? 자식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한 일들이 다 잘못이었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제 잘못을 모르겠어요. 사랑으로 한 일인데 왜 그게 죄가 되어야 하나요? 지연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2번 다시 안 간다는 그 말이요. 정말 이대로 끝인 걸까요? 손자도 못 보고 아들도 멀어지고 저는 후회했어요. 그날 끔찍하다고 말한 것을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망쳤어요. 만약 그때 참았더라면, 지연의 마음을 이해해보려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너무 상처받았어요. 제가 불편한 사람이라는 말에 자존심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더 독한 말로 대받아친 거예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겠지요. 지연의 마음은 이미 저에게서 떠났을 테니까요. 저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다른 집들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만 혼자 이렇게 외롭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지연도 제 마음을 알아주겠지요. 제가 정말 나쁜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그 언젠가가 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평생 등지고 살아야 할까요? 저는 그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지연을 미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처를 줬어도 제 아들의 아내이고 제 손자의 엄마니까요. 그래서 더 서럽고 더 아팠습니다. 오늘도 저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해요. 내일은 혹시 민수가 연락을 할까요? 아니면 지연이 마음을 바꿔줄까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사이의 상처는 너무 깊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기다릴 거예요. 언젠가는 이 모든 게 다 오해였다는 걸 알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그동안 민수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안부 인사라도 했을 텐데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혹시 지연이 아예 연락을 끊으라고 했나 싶어서요. 아니면 민수도 이제 저를 피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아이용품 코너를 지나게 됐어요. 예전에는 손자 생각나면 이것저것 사들고 갔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기저귀, 이유식, 장난감들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 아이가 지금 뭘 좋아하는지,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계산대에서 줄을 서는데 앞에 있던 젊은 엄마가 아이를 업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지연이 생각났습니다. 처음 민수와 결혼했을 때의 지연 말이에요. 그때는 수줍어하면서도 저를 어머님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어색해하면서도 명절 준비를 같이 했었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달라진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예전 사진들을 꺼내봤어요. 민수 결혼식 사진, 손자 첫돌 사진, 가족 여행 갔을 때 사진들이요. 사진 속에 지연은 웃고 있었어요. 억지 웃음 같지도 않았고요. 그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언제부터 저를 불편해하기 시작했을까요? 민수 어릴 때 사진도 봤어요. 저랑 똑 닮은 얼굴로 웃고 있는 모습이요. 그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그 아들조차 저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으니까요. 저녁을 혼자 먹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요즘 며느리들이 다 이런 건가요? 친구 순이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순이도 며느리가 있거든요. 순이야, 너는 며느리랑 어때? 그냥저냥 해. 왜? 저는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며느리가 저를 불편해한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아니야,
그냥 순이가 눈치를 챘는지 물어봤어요. 혹시 지연이랑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나 봐요. 순이가 더 캐묻기 전에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정말 지연에게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줬을까요? 매주 반찬을 가져다 주는 게, 아이를 봐주는 게, 집안일을 거두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웠을까요? 제 시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분도 저에게 이것저것 해주시어 했었거든요. 그때 저도 부담스러워했나요? 고마우면서도 때로는 간섭 같다고 생각했나요? 기억이 잘 안 났어요.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전화벨 소리에 깼어요. 혹시 민수인가 싶어서 황급히 받았는데 보험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실망스러웠어요. 그 작은 기대마저 무너진 것 같아서요. 점심을 먹다가 문득 생각해봤어요. 제가 먼저 사과하면 어떨까요? 지연에게 제가 잘못했다고,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곧 포기했어요. 지연이 받아주지 않을 게 뻔하니까요. 끔찍하다고 한 그 말을 어떻게 용서해주겠어요? 저도 화가 났거든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끔찍하다는 말까지 들어야 했나요? 오후에 동네를 산책하다가 놀이터를 지나게 됐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손자가 생각났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저 아이들도 다 할머니가 있을 텐데 모두 사이가 좋을까요? 한 아이가 넘어져서 울고 있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할머니가 달려가서 일으켜 세워주더라고요. 아이는 금세 웃으며 다시 뛰어갔어요. 저도 손자에게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었는데요. 이제는 그럴 수도 없게 됐네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문득 멈췄어요. 반찬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예전에는 지연내 주려고 항상 넉넉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제 몫만 하면 되니까요. 씁쓸했어요. 혼자 먹을 반찬을 만드는 게 이렇게 서글플 줄 몰랐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뉴스를 봤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시댁과 거리를 두고 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로가 되지는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든 제 상황은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날도 민수에게서 연락은 없었어요. 벌써 보름이 다 되어가는데 말이에요. 저는 점점 우울해졌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들었거든요. 이대로 계속 혼자 살아야 하나? 손자는 영영 못 보는 건 아닐까? 민수도 저를 멀리하게 될까 하는 생각들이요. 잠자리에 들면서도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야, 엄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아이는 건강하지? 1시간을 기다려도 답장이 없었어요.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짧은 답장이 왔어요. 네, 잘 지내요. 그게 전부였어요. 예전 같으면 이것저것 안부를 물어봤을 텐데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 아들마저 이렇게 차갑게 구는구나 싶어서요. 밤에 또 잠이 안 와서 일어나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다른 집들은 불이 꺼져 있었는데 저만 혼자 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건 아닌지, 아무도 저를 찾지 않는 건 아닌지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잠들고, 가끔 전화벨이 울리면 혹시나 해서 달려갔지만 대부분 광고 전화였어요. 이런 생활이 1달 가까이 계속됐어요. 저는 점점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됐고 집에서만 있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대고 나가지 않았어요. 사람들과 있으면 더 외롭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제가 많이 늙어 보였어요.
한 달 사이에 주름도 늘고 머리도 더 세어 보였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혼자 쓸쓸하게 늙어가는 건 아닌가 싶어 무서웠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지연도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언젠가가 정말 올까요? 아니면 이대로 평생을 보내야 할까요?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수밖에요. 오늘도 저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언젠가 이 모든 아픔이 지나가길 바라면서요.